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안태호입니다. 오늘도 오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초미세먼지 역시 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오늘 20도까지 올라서 좀 온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날이 점차 흐려지겠네요. 또 주말과 휴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미세먼지 또 건조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겠습니다만은 이 비가 그친 뒤 날이 또 급격하게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지역의 도시,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홍보활동 위주로 계도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내년에 열리죠. 산림 엑스포 지원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어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원, 안양 등 경기도 9곳을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한 번에 해제했습니다. 이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와의 강원도 국비 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2개의 사업 2,138억 원의 추가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인데 강원도도 역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이제 오늘의 뉴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강원도 집행부 간에 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여러 또 공약 사업들 또 정책들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다.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는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2개 사업에 2,138억 원의 추가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원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한 국비 중에 SOC 사업의 분야는 춘천 속초 고속철도 932억 원, 강릉에서 재신까지의 철도 672억 원, 포천 철원 고속도로 5억 원, 속초 고성 고속도로 5억 원, 광덕터널도로 7억, 그리고 춘천 서면대교 50억 원, 국지도 86호선 도로 48억 원 등 7개 사업을 꼽았는데요. 또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김진태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에 30억 원을 비롯해서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30억 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20억 원, 그리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2억 원 등이 15개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에 100억 원, 전기 수소차 핵심 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에 45억 원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한 신규 및 증액 방향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각 지역별로 주요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안들에 대한 예산 반영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김 지사, 이 국회의원들이 또 당부의 말을 전했군요.
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천억 원이 반영된 것에 이어서 증액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동서 고속화철도 예산이 조기에 투입돼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완공할 수 있고 또 반도체 교육원도 강원도 핵심 미래 전략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열 강원도의장도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서 강원도 국회의원들께서 이 같은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도 약속을 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인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가 변경된 이후 첫 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반갑다면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오로지 강원도당만 있을 뿐이다. 강원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한 자리는 원래 뭐 여야가 없다, 뭐 원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되는데 어제는 좀 신경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란, 뭐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여야 간에 굉장히 또 공격이 거세게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좀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서 초반에 좀 상당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서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없이 강원도당으로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게 좀 무색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국비 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포문을 열었는데요. 허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대한민국 전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는데 국민들을 향한 김진태 지사의 진솔한 사과가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강원도의원이 최문순 전 도지사에게 레고랜드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을 했는데요. 허영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협력하고 논의해야 하는 날에 전임 지사에 대한 고발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좀 강력한 비판의 분위기가 얼어붙자 권성동 의원과 이양수 국회의원은 강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자리니 발언을 마무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서둘러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박기영 의원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군요. 권성동 의원 지금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또 사실 본인 자체가 전임 도정의 실책을 좀 거론하고 김진태 도정을 또 두둔하는 그런 발언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최문순 도정이 11년 동안 강원도를 이끌어오면서 공도 있을 거고 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레고랜드 사태는 과오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잘못을 털어내면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이 같은 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김진태 도정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의원들을 향해서도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뭐가 진실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방어를 해달라고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로 회의가 전환된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은 강원도의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불거진 채권시장 혼란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궁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최문순 전 도정에서 잘못한 일이 많았어도 국비 확보를 논의할 때만큼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시절에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서 예산 확보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알펜시아 입찰과 관련해서 뭐 입찰 방해 혐의로 이미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사안이에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이 배임 혐의로 또 경찰에 국민의힘 강원도의원이 고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전현 도정 간에 이제 뭐 정치 공방이 아니라 이 고발전으로 또 사법기관까지도 여기에 좀 함께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 그런 고발전을 비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요. 최문순 전 도지사가 알펜시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은 어제 최 전 지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그리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는데요. 주요 고발 내용은 멀린사에 대한 중도개발공사의 800억 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이 추진된 2,050억 원의 채무보증 확대, 그리고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 매수 후 다시 고가로 매도한 부분 등입니다. 모두 기존의 도의회 등에서 제기했었던 의혹들인데요. 강대규 변호사는 실체 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기영 의원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 당시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천억 원대의 재원이 부족했고 또 법률상 계약 의무가 없음에도 강원도는 멀린사에 800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800억 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 수익률은 당초 목표의 10분의 1에 불과한 3% 확보에 그쳤고 또 자산에 대한 막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돼서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상 필수인 강원도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는 2,050억 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승인해서 배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금 이것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김진태 도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조사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간 레고랜드와 알펜시아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고발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 알펜시아는 그렇습니다만은 레고랜드는 사실 이제 그 영수나무 특히 원주권에서는 좀 별로 이제 잘 모르던 사안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우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요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또 공공시설 내 금주 구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좀 배경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원주시가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규제가 없어서 야외 공공시설에서 음주가 가능했는데요.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가 가능해졌고 지자체가 시 내에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건전한 절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금주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공공장소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놀이터를 가장 먼저 금주구역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 시설이더라도 음주 행위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란이나 사고 또 쓰레기 투척 문제가 줄어들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금주구역 선정 그 일정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원주시 내 모든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89개 시설이 금주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음주 문제에 노출되는 걸 방지하고 또 음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앞으로 원주시는 순차적으로 원주시 내 도시공원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역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원주시 공원녹지과 김보드라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장소 내에서 음주행위 제한을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금주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분들에게 주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주구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음주로부터 청정한 건강도시 원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전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분들이 함께 금주 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 말까지는 좀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계도 기간으로 이제 설정한 것 같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2023년까지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도 기간입니다. 이 계도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에게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금주구역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놀이터 금주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금주구역을 표시하고요. 또 시민들이 놀이터가 금주구역으로 선정된 걸 미처 알지 못해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현장 안내와 SNS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서 금주 지도원을 위촉하고 금주 지역에서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 감시와 금주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이 음주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니, 많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많이는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수변공원에서는 꽤 봤던 것 같아요. 공공시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음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장소니까 음주에 노출될 빈도가 적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시민분들이 잘 지켜주셔야지 좀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에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현재 뭐 계획 일정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2024년부터 금주구역 단속이 진행되는데요. 시간대에 상관없이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꼭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더라도 술이 들어있고 또 뚜껑이 열려있는 주류 용기를 들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음주 행위와 더불어서 열려있는 술병 그리고 술이 든 음주 용기를 소지하는 것이 음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럴 때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공공시설에서의 금주 문화의 뜻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사실 뭐 공무원들 이 단속 인력 분명히 또 한계가 있죠. 여러 또 현실에서 실제 적용하기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기에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 어른들 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시면은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 금주구역 좀 제대로 또 자연스럽게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이죠. 2023년 드디어 세계살림이 엑스포, 강원 세계살림이 엑스포가 열립니다. 내년 5월부터 열리는데요. 강원 세계살림이 엑스포를 앞두고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죠.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동기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행사운영부장 김동기입니다. 네, 이게 당초 올해 열리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된 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이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찬다는 주제로 2024년 5월 4일부터 6월까지 34일간 강원도 고성군 세계 잼버리 수련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행사 개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원도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국가는 물론 강원도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산림을 주제로 한 단편적인 행사가 있었을 뿐
산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담은 글로벌 행사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가 산림의 역사, 문화, 생활 세팅 등 산림의 모든 것과 산림의 평화 콘텐츠를 접목한 산림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엑스포 하면은 뭐 세계 각지를 이제 순회하면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산림 엑스포도 그런 행사인 건가요? 산림 엑스포는 우리 국내 최초뿐만 아니라 예.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엑스포를 처음 시작을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뭐 국제 기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 기지배에서 그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강원도에서 시작되어서 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순회하면서 앞으로 또 개최가 예정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원 세계 엑스포 산림 엑스포가 성공하면은 네. 그 뒤에 네, 이게 하나의 좀 시초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일간 진행되는 것인데 주행사장이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이고요. 또 속초, 인제, 양양 이 동해 일원에서 또 행사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과 장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산림 엑스포의 주무대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수저하고 있는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이 주요 행사장입니다. 네. 약 13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행사장에서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행사장의 주요 행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전시관 시설은 푸른 지금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 등 5개의 대규모 전시관과 엑스포 랜드마크의 모험 전망대, 기타 부대시설과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더불어 주요 행사 위에 고성 DMZ 박물관, 속초 설악산 자연식물원, 인제마을 용대 관광단지,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등 부행사장에서 평화탐방 투어, 숲해설 경연대회, 임산물 한마당 축제, 수소 목공대회 등 부대 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 중에 산림 관련 다양한 학술 행사도 개최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이미 시작이 되었군요. 11월 1일부터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이 자원봉사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집 요건 좀 지원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자원봉사 모집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60일간 520명의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고 행사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며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단체 시청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엑스포 자원봉사 시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해 주시거나 메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자원봉사를 통해 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분들은 엑스포 행사 기간인 2024년 5월 4일부터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엑스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분들께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와 상해보험이 가입 지원됩니다. 또한 엑스포에 참여한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참여 증서를 제공하고 우수한 자원봉사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자원봉사를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28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할 계획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30일 정도 진행되는 동안에 최소한 개인별로 15일 이상 이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자원봉사단 모집하는 것도 이 행사 준비 어떤 큰 과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개최 준비라든지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산림 엑스포에서는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산림의 가치를 선물하기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설악산의 울산바위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45m 높이의 엑스포 랜드마크인 솔방울 전망대가 오늘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산림 엑스포의 5 전시관 중에 주제가 아닌 푸른 전시관에는 산림과 탄소 중립,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산림의 역할 등을 주요 컨셉으로 최신 영상 기술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 인터랙티브 아트 체험 시간 등을 조성하며 일반 전시관에서도 느낄 수 없는 재미와 감동을 관람객들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행사장 곳곳에는 복합휴식 공간, 힐링 광장, 엑스포 정원, 숲속 산책로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올 행사 좀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고요. 또 네, 자원봉사자들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요. 정말 이 푸르름, 이 살림의 어떤 그 중요성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단법인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동기 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